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3일 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절기상 입춘인 오늘 강풍과 함께 한파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강추위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전망인데요. 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하 9도에서 영하 7도로 출발해 한낮에도 영하 1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고요. 내일 아침에는 영하 15도 안팎까지 기온이 더 떨어집니다. 추위 대비 단단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당분간 하늘에는 구름만 많겠는데요. 다만 그동안 내린 많은 눈에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안전하게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새해 들어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원주시와 상인들이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지만 빈 상가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새해에는 주름진 원주 상권이 좀 펴질 수 있을지 짚어보는 시간 갖고요. 태장도서관이 겨울방학을 맞아 지역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청소년들의 따뜻한 공간이 되어주는 청소년 보호 심야 식당 밤새 라면이 새 출발 시작했는데요.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죠. 2월 3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행성군이 지난해 말 폭설 등 재난 상황 발생과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민생 회복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검토하고 있어 실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할 계획으로 재원 확보에 나선 행성군은 최근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한 다른 시군의 사례를 검토하는 한편 군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조만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계획입니다. 영월문화관광재단이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영월 세경대에서 영월과 경주, 청소년 오케스트라 등이 참여하는 문화공동체 이음지음 교류 캠프를 개최합니다. 이번 캠프에서는 지휘자를 비롯해 강사진과의 1:1 교육 등 음악을 통해 영월과 경주의 도시 간 경계를 허물고 문화예술의 가치를 함께 실현합니다. 또 작은 음악회 등을 진행하며 각 지역 청소년들이 경험을 공유하는 등 문화교류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원주시가 시청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오늘부터 주차장을 전면 유료화합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반까지 유료화되며 1시간 30분까지는 무료로 이후 30분부터 500원씩 추가돼 하루 최대 6,000원을 받습니다. 경차나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등에는 50%가 감면되고 공연이나 회의 등 공식 행사의 경우 주차권을 배부합니다. 원주시는 일부 시민들의 장기 주차로 주차난 해소가 어렵다며 전면 유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불황으로 타격이 큰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골목상권 살리기 캠페인 릴레이 챌린지 등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원주시만 해도 빈 상가가 눈에 띄게 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관련 내용 원주상권발전소 김원효 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주 혁신도시를 비롯한 주요 도심의 상가 공실 상태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더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혹시 최근에 통계 자료가 좀 있을까요? 네, 작년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작년이잖아요. 예. 네. 작년 같은 경우는 공실률이 1분기에 23.2%가 나왔거든요. 예.
이거는 전년도에 비해서 약 4.8%가 증가했는데 이 공실률이 증가하는 것도 증가하는 거지만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중대형 상가들이 많습니다. 건물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 건물들 상가들 위주의 공실률은 더 크거든요. 많은 곳은 7, 80%의 공실률도 있고요. 네. 그렇게 공실률이 많은 이유가 그 상가들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뿐만 아니라 건물 관리비까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를 저렴하게 받더라 하더라도 관리비 문제로 인해 갖고 꺼려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것은 최근에 고금리 기조라든가 경기 침체라든가 코로나 이후에 많이 어려워진 점 이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음식점과 일반 소매업종들의 공실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수치로만 봐도 확연히 줄어들었고 그래서 공실률이 네네. 높아진 걸 알 수 있는데 원주시청 등 관공서와 3개의 택지가 들어선 무실동의 유동인구는 19만 명이라고 추산을 했을 때 네. 월 평균 매출은 3,818만 원으로 조사됐다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네네. 경기 상황이 좋을 때와 비교해서 이게 좀 어떤 편일까요? 네, 월 평균 매출이 3,800이라고 나온 것은 작년 2024년 9월 정도 기준이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9월 정도 기준으로 보고 그 전 기준으로 한번 봤을 때 2021년도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네. 2021년도는 우리가 코로나가 한창일 때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월 평균 약 한 4,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보다도 약 한 25% 정도가 감소했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코로나보다 요즘 상황이 더 힘들다. 예. 코로나가 경기가 어려운 시기인 줄 알았는데 최근에 경기 상황이 더 안 좋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무실동 같은 경우는 청년층, 젊은 층들의 소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청소년층의 소비가. 그쵸. 그래서 이 청소년들의 소비가 많은 만큼 청소년들에게 그만큼 일반 성인들뿐만 아니라 젊은 층들도 그만큼 삶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수치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것은 재택근무가 증가하고 소비가 줄고 이런 것들 전반적인 영향인 것 같습니다. 와, 코로나 시기보다 어렵다고 설명을 해주시니까 네네. 그 어떤 설명보다도 확연히 와닿는데요. 이 유명 프랜차이즈의 경우도 이제 한 집 건너 하나씩 생긴다곤 하지만 또 그만큼 한 집 건너 하나씩 문을 닫는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기가 좋지 않은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서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가 유난히 많거든요. 맞아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가맹 본부가 3,000개가 좀 넘을 겁니다. 예. 일본 같은 경우는 1,400개 정도가 되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가맹 본부가 8,700개가 넘거든요. 네, 가맹점 수도 35만 개가 넘는데 이것은 코로나 전 2019년도에 약 한 5,200개의 가맹 본부에서 8,700개, 가맹점은 20만 개에서 35만 개, 어마어마한 수치를 늘었잖아요. 이렇게 늘면서 가맹 본부만 하더라도 1년에 약 한 1,200개 정도가 폐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가맹점은 1년에 2만 5천 개 이상 폐업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70개가 넘는 가맹점이 폐업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본인들이 밝힌 이유의 가장 큰 이유는 과도한 경쟁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 괜찮다 이러면 아이템이 괜찮다 이러면 우후죽순으로 막 생기잖아요. 우르르 가죠. 예. 네, 대표적인 아이템이 탕후루 기억하시죠? 예. 네, 그런 형태로 쭉 막 생기고 저가 커피가 잘 된 얘기가 쭉 생기고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과도한 경쟁이 가장 큰 원인이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꼽는 이유가 소비 침체입니다. 이 소비 침체는 늘 따라다니는 것 같고요. 예. 네, 이것이 이제 배달 음식이 커지면서 점점 더 오프라인 매장의 경쟁력이 약화된 현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우리가 유행을 따라가듯이 이런 사실 창업이라는 게 굉장히 신중하게 좀 여러모로 검토를 하고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인데도 네네. 우후죽순 생겨났다가 또 우르르 또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이죠. 네, 맞습니다. 네, 혁신도시가 위치해 있는 반곡 관설동의 일평균 유동인구를 보면요, 31만 명을 이제 웃도는 정도로 이제 도내에서 가장 많았는데, 하지만 상당수 공공기관 직원들의 수도권 원정 출퇴근 등으로 이제 머무르는 시간은 짧고요. 결국 주된 생활권은 수도권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게 상권에 좀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 혁신도시 공공기관을 오후 한 5시 반쯤 가보면요. 그때 네. 이제 대형 버스들이 공공기관 주변에 되게 많이 서 있습니다. 예. 네, 그게 이제 6시 퇴근하면은 그 수도권으로 바로.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수도권으로 바로 그냥 가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 고속버스나 기차, 뭐 KTX 이것보다도 훨씬 더 좋거든요. 왜 그런가면 각 지역별로 가니까 본인 동네에 바로 내려준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그 출퇴근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 조사에 의하면 가족 동반 이주율이 68.6%라고 나타나거든요. 이게 전국 혁신도시 중에 두 번째로 낮답니다. 그만큼 수도권과 가까우니까 약 한 30% 이상은 여기 안 산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30% 이상은 출퇴근을 한다는 얘기고 그것이 실제 혁신도시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30% 이상은 항상 빌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실제 공공기관 직원들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이라는 시간 이외에는 거의 그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출과 많은 연관을 짓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정주 여건을 마련하고 어떻게 하면 혁신도시에서 뭔가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할까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은 항상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원주의 지리적 위치가 그만큼 좋기 때문에 굳이 네네.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 출퇴근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대책이 필요해 보이고요. 또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구도심에서 신도심으로 소비 심리가 이탈하는 현상을 막지 못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원주뿐만 아니라 많은 도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렇죠. 네. 이게 구도심과 신도심의 연결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좋은데 원주 같은 경우는 뭐 기업도시, 무실동, 단계동 이런 식으로 그 잘 되는 상권들을 보통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도심이 배드 상권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도심에서 주거를 한다는 얘기죠. 거기서 자고 있고 뭐 이렇게 배드 상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도심에 우리가 보통 생활상권이라고 말을 할 때는 생활상권이 반경 1.2km 정도를 생활상권이라 그럽니다. 예를 들면은 뭐 혁신도시에 있는 분들이 야 기업도시에 가서 소주 한잔 하자. 거긴 너무 멀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그 공간 1.2km를 거의 벗어나지 않는 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신도심에 아파트가 많이 있고 생활을 거주할 수 있는 게 많다 보니까 그 주변 이주로 상권이 형성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도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문제도 있지만 일단은 구도심과 신도심을 교통 인프라를 통해서 어떻게 연결하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요. 그리고 구도심 같은 경우는 월화수목금토 일주일 전체를 상권이 잘 되기를 바란다기보다도 주말과 휴일 특히 이럴 때 상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관련된 뭐 문화 콘텐츠를 발굴한다든지 어떻게 하면 주말과 휴일에 고객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그 상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 그 자구책을 좀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서 단계동, 우산동, 가연동, 태장동 쪽은 이제 도심 일대가 고도 제한 적용 대상이라서 뭐 기업들의 공장 증축은 물론이고 상권이 몰락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떤 의견이실까요? 네, 지금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비행 안전구역이 많이 해제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뭐 많이 남아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아마 빠르면 2월, 3월 중으로 시내 한복판에 있는 일군 지사가 그 호저면 만종리로 이전을 합니다. 이전 추진이 완료되면 고도 제한 지역은 일부 좀 해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은 뭐 국방부하고 많은 의견을 나누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맞춤형 개발이 좀 필요하겠죠. 어떻게 맞춤형 개발을 하느냐에 따라서 구도심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앞으로 좀 주름진 원주 상권이 활짝 펴질 날이 있으려면 근본적으로 어떤 부분이 해결되어야 할지 끝으로 짧게 청해 듣겠습니다. 네, 일단 교통 인프라가 구도심과 신도심을 잘 연결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 구도심 같은 경우는 지역 공동체 참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상권별로 특색에 맞는 그 지자체나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양한 지원들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애써주시고요. 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원주상권발전소 김원효 회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시 태장도서관이 겨울방학 맞이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프로그램 접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보죠.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역 학생들이 겨울방학 동안에 알차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고요? 네, 관내 각 도서관들이 겨울방학 동안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겨울방학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네. 그중에서도 지난해 새로운 시설에서 재개관한 태장도서관 는 유아부터 초등학생을 위한 3개의 겨울방학 특별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요. 태장도서관이 준비한 이번 프로그램은 동화를 읽으면서 나라별 여행지와 음식, 언어와 같은 문화를 배우는 동화와 함께 떠나는 여행과 다양한 재활용, 업사이클링 만들기 놀이를 통해서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는 종이접기 커피 클레이로 업사이클링 프로그램, 그리고 영어 필사와 영어 문장 읽기로 영어 기초 실력을 키우는 하루 한 줄 영어 글쓰기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네. 이 3개의 프로그램은 지난주부터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받고 있고 이번 주를 시작으로 오는 2월 27일까지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요. 원주 태장도서관 이선우 태장도서관 팀장에게 자세한 프로그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태장도서관에서 진행하는 겨울방학 특별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방학 동안 유익한 학습과 체험을 통해 긍정적인 자아 확립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이 도서관에서 재밌는 프로그램을 체험하면서 도서관의 친근감을 느끼고 더 나아가 독서에 대한 흥미를 느끼는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저희 태장도서관에서 진행하는 겨울방학 특별 프로그램은 총 3개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선 6세부터 7세 대상으로 하는 동화와 함께 떠나는 세계 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2월 1일부터 매주 토요일 2시부터 4시에 4주 동안 진행할 예정이고 재밌는 동화와 함께 나라별 여행지, 음식, 언어, 풍습 등을 함께 배울 수 있으며 창의적인 아트도 만들 수 있는 수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나요? 네, 먼저 6, 7세 아이들을 위한 동화와 함께 떠나는 여행 프로그램은 매주 토요일 2시에서 4시 4주 동안 진행되고요. 네. 종이접기 커피 플레이 업사이클링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매주 화요일에 진행됩니다. 또 영어 글쓰기 프로그램은 초등 3학년에서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매주 목요일에 진행이 되는데요. 아이들이 겨울방학 동안 좀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시간을 유익하게 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도서관으로 참여를 문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밖에도 지역 내 도서관 중에서 태장 도서관에서만 할 수 있는 체험형 동화구연 프로그램도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체험형 동화구연은 AR 가상현실 프로그램을 대형 스크린에 띄워서 아이들이 생생하게 동화 속을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스크린 배경에 나오는 동화 속 모습에서 아이들이 동화 속 인물을 연기하고 체험해 볼 수 있어서 인기가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1년 동안 상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매월 15일 전후로 오전 10시에 신청이 열립니다. 평일에는 단체 신청, 주말에는 개인 신청 프로그램으로 토요일이면 개인 신청한 학부모님들이 프로그램 체험을 즐기러 오는 분들이 많은데요. 원주 태장도서관 이선우 태장도서관 팀장에게 앞으로의 운영 계획 들어보겠습니다. 태장도서관이 원래 2011년부터 저 아래쪽에 있었지만 작년 4월 17일 이전 재개관을 하여 다시 새로운 태장도서관으로 탄생하였습니다. 새로 개관한 만큼 더 좋아진 시설로 쾌적한 독서 생활을 즐길 수 있고 문화생활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라디오를 통해 새로 단장한 태장도서관이 홍보가 되어 방문해 주시는 청취자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또 태장도서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요? 네, 태장도서관은 올해 재개관 1주년을 맞아서 기념행사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강연과 공연, 그리고 독서, 인문학, 교양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이 연중 진행되니까요. 올해 태장도서관 소식에 관심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 겨울방학 동안 어떻게 의미 있게 시간 보낼지 고민하셨던 분들은 해당 프로그램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소식도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쉼터가 있다면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덜 외롭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가운데 원주에 청소년 보호 심야 식당 밤새라면이 새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원주시 손준기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손준기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밤새라면이 지난 1월 10일에 개소를 했다고 하는데 이곳이 네네.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앞으로 하게 되는지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그 밤새라면은 이제 단순히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이런 공간이 아니라 그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쉼터이자 마음의 위로를 제공하는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청소년들이 이제 늦은 시간에도 부담 없이 찾아와서 잠시 쉬어갈 수도 있고 따뜻한 식사와 함께 어른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이제 지역 내 취약 청소년들이 큰 위협에 노출되지 않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밤새라면이 길터 사회적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2022년 10월에 이제 장미공원 주차장에서 시작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현재는 네네. 어떻게 좀 운영되고 있을까요? 네, 밤새라면은 22년 10월 달쯤 해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길터 사회적 협동조합의 노력으로 장미공원 주차장에서 처음에는 소규모 텐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현재는 지금 운영은 민간에서 이제 기부를 통하고 그리고 이제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또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기 운영진들은 매일 청소년을 위해서 라면 외에도 이제 식사도 제공하면서 이제 안전하게 귀가하는 시스템까지도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규모 텐트로 시작을 했군요. 기부와 네네.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만큼 지역사회의 역할과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는 밤새라면 지속적으로 잘 운영되기 위해서 좀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저희가 한 2년여 이렇게 주말마다 한 번씩 들리고 해봤었는데요. 네. 이게 밤새라면이 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 근처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나 이제 지원이 좀 가장 중요하다 봅니다. 특히 이제 청소년들이 안전과 그리고 복지를 위하는 데는 우리 공공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원주시에서도 이 공간이 이런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또 다른 공간들을 또 창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책적으로, 재정적으로 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시 예산을 통해서 필요한 지원을 좀 확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잘 자리 잡았으면 좋겠는데 이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청소년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난해 9월 실내 공간으로 장소를 마련했다는 훈훈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용 시간과 이용 대상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처음에 천막에서 시작을 해서요. 예. 이제 또 주차장에서 또 다른 데로 옮겨갔는데 이제 그 애견 카페 왈왈이 그 앞에 대로변에서 또 이제 진행을 하다가 이제 마침내 이제 길터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실내 공간을 이제 제공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게 저녁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운영이 되고요. 이게 지역 내 모든 청소년들이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이제 갈 곳이 없는 청소년들한테 이제 따뜻한 한 끼랑 또 심리적인 지지를 제공하는 이제 전문가들로 이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새라면이 운영이 돼서 오히려 비행 청소년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실까요?
일단은 밤새라면은 일주일에 1회 운영을 하고요. 예. 또 이러한 우려가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제 밤새라면이 집을 대체하는 공간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보호막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것 외에도 이제 길터 사회적 협동조합의 운영진들이 이제 자원봉사자들이랑 함께 그 청소년들이 좀 자신을 돌아보고 긍정적인 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이러한 그 역할과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단순히 배만 채우는 공간이 아니라 안전을 보장해주고 마음으로 다가가는 밤새라면이라면 우리 청소년들에겐 더없이 든든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어른들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앞으로 더 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끝으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믿을 수 있는 어른들의 존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 그 아이들 목소리를 조금 더 경청을 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환경을 좀 조성하는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밤새라면 같은 공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책적인 이제 지원도 필요하지만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협력해서 우리 원주 시내에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용 대상이 9세부터 24세 청소년인 거죠? 네, 24세 청소년, 그 후기 청소년까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봉사활동 시간도 인정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봉사를 할 경우에. 네, 봉사활동 시간도 인정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을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손준기 원주시 의원이었습니다. 2월 3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KBS 원주방송국은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용 가능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